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지막 주 화요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요, 늘 하는 것처럼 처음에 이제 지난 시간 퀴즈를 풀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문인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중국의 소설이라는 장르가 시기별로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해야 될 소설은 사실 이제 지계 소설이 중요하긴 한데, 지인 소설을 먼저 다루고, 다음 시간에 이제 정기하고 지계가 접점이 있기 때문에 지계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이렇게 제가 이제 짜보았습니다. 우선 12번째 퀴즈를 같이 이제 풀어 보셔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봉기훈하고 만강남 이게 이제 민간사로서 우리 교재에서 제시하는 그런 작품이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좀 더 순수한 민간사의 느낌을 주나요? 역시 봉기훈보다는 만강남 쪽이죠. 봉기훈은 길고 뭔가 문인의 가필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만강남은 조금 더 이제 순수한 느낌인데 잠깐 이제 제가 뒤에 만강남을 좀 바로 이제 보여드리겠어요. 이유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거 한번 살펴보시면서 복습을 하는 것도 괜찮겠고요. 이것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사실 타이포가 있었는데 그 순간에도 발견을 했지만은 약간 제가 머뭇거렸는데 사실 그게 또 말이 되어서 그랬거든요. 여러분 지난 시간 보시면은 제가 이거를 민간사라고 하지 않고 민가사라고 했을 거예요. 니은이 탈락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타이포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잠시 그 화면을 녹화한 거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머뭇거리는 것을 보실 건데 왜냐면 민가사라고 해도 말이 되더라고요. 민가에서 나온 사라고 해서 민가가 이제 연결되어서 나온 사. 그런데 실제로 민가사는 잘 안 쓰이는 표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약간은 이제 망설이고 그냥 나중에 이제 전달을 해드려야 되겠다. 오타가 난 김에 그런 좀 재밌는 일화가 있었는데 어쨌든 민간사가 정확한 거고 이렇게 이제 계속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문인들이 민간사에 대해서 관심이 계속 있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어, 어, 문인사를 이제 창작하게 되는 그런 예, 그 과정에 이제 민간사의 창작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 민간사 대신에 민간가요라고 써도 되겠어요. 그죠? 사실 그게 좀 애매합니다. 이게 두 개가 다 답이겠어요. 문인들이 민간사하고 결국 이제 민간가요에 관심이 있다가 보니까 민간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게 되고 그게 이제 문인사를 창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두 개 다 이제 답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은 왕소금 변문 이거 보시면 오늘 이제 석영잡기 잠깐 얘기를 할 거거든요. 이 내용 자체가 보면 석영잡기에 근거를 했기 때문에 허구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그 초상화 사건, 그죠? 그게 석영잡기에서 유래했지 실제 역사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허구적인 것이다. 이런 왕소군 변문 그리고 실제로 왕소군에 대한 후세의 어떤 창작 작품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석영잡기에서 나오는 그 초상화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무엇이다라고요? 허구라는 거죠. 실제 사건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불경 얘기를 하면서도 경전에 인용이 없는 작품이 무엇입니까? 항마변문이죠. 잘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난번 12번째 퀴즈 풀이를 마치고요. 이제 우리는 중당에서 본격적인 문인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백거이하고 유석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이름을 다 외울 수조차 없는 수많은 문인사를 창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여러분 업강남, 그죠? 그리고 낭도사 보이시죠? 이렇게 이런 이제 양유지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제목 같은 거를 계속 창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입니까? 그 시대 때 이제 어, 이제 민간 사 같은 경우에
곡이 붙여져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곡하고 이름이 이제 같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유행을 하다가 보니까 문인들도 그 곡을 그대로 이제 모티브를 따오되 이제 자기가 쓸 때는 이제 이게 이제 곡하고 같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곡에서 모티브를 따다 보니까 자기 그 제목 자체가 이제 비슷한 완전히 같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중단되면은 본격적인 문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특히 이제 백거의 억강남 이거 보시면서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과연 어떤 작품이길래 예, 한번 보실까요? 음, 굉장히 단순한 작품이다. 이런 게 우선 느껴지시죠? 이거 여러분, 우리 책에서 이렇게, 어, 쉼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쉼표를 기준으로 해서 사실상 이제 두 줄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어, 줄을 바로 이제 한 줄 한 줄, 보통 이제 근체시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이게 두 번째 나온 게 두 번째 줄로 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구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거든요. 어쨌든 보시면 어떻습니까? 3구, 5구, 그리고 7구, 이거는 이제 이것도 7구 그리고 5구 해서 장단구가 확실하죠. 이게 이제 어떤 그 사의 특징 중에 하나이고요. 문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억강남은 이렇게 어, 예, 짧고 마치 문인사임에도 불구하고도 정말 진짜 예, 민간사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장단구를 보면은 마치 이제 민간사의 느낌이 많거든요. 문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정제된 느낌의 문인사가 오게 되면 그런 것은 또 많지는 않지만은 이거는 보면은 이거는 정말 문인들이 썼구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특히 어떤 것은 예, 근체 시의 느낌을 줄 정도로 시행 자체가 식구가 정제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은 또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문인들이 원래는 이렇게 장단구로 변화하는 게 원칙이겠지만은 시체 자체를 근체 시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 사대부 시인들이 그 익숙한 시체에 비슷하게 이제 자기 사도 이제 쓰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정제된 식으로 나오겠어요. 그런 건 또 많지는 않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강남은 좋은 곳이다 라고 해석을 했죠. 풍경이 어, 그 눈에 선하게 이제 옛날 기억을 떠오르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해가 뜨면은 강가의 꽃이 여기서 보시면 이것은 이제 비교급이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꽃보다 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이 오면은 강물이 어, 예, 이 남색보다 더 푸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가 이제 쪽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그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그 쪽물 할 때 그 쪽이거든요. 예. 여기서 이 어자가 이제 또 역시 비교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남의 그런 그리움을 어찌 떠올리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어이해서 강남이 그립지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짧은 와중에도 짧기 때문에 뭔가 민간사의 느낌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짧은데도 사실 이거 좀 예, 할 말은 다 했죠. 그죠? 예, 특히 이제 두 번째가 뭔가 대꾸되는 느낌도 주고 있고요. 그죠? 그러면서도 그 강남의 어, 여유로운 풍경 그리고 풍성한 풍경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에 스타트를 잘 한 것 같고요. 계속해서 문인사 보도록 하겠습니다.